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15살 김모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우울증을 보이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스타들을 자살로 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이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어머, 과장님 힘들겠다.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밥을 펴. 이 나빠. 무엇으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왜곡된 생각 바로잡기,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성격이 무엇일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마다 연구는 많이 하지만 성격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한 정의는 학자의 수만큼이나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격을 좀 연구해 보니까 성격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적응 방법이다. 이게 저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함께 지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 성격 이상자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뭐 이상이 아니래도 이 성격이 조금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론 백이라는 사람, 또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격이 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 이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지탄받는 사람,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상담하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 나빠지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한 9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내고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조건적 사고. 자,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첫째로 조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적 사고. 자, 조건적.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 조건을 가지고 행복, 불행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내게 선물을 안 해준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또 이번에 내가 대학을 합격 못하면 나는 인생 끝난 거야. 대학 합격 못하면 인생 끝난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조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적 사고에 노출돼 있어요. 그 운전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차를 좀 이렇게
끼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어쭈 이게 앞에 끼어 들어가. 그래서 자기도 속력을 내서 그 차 앞에 쑥 들어가서 놀래키는 이런 보복적 사고도 조건적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조건적 사고가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이 내게 욕을 했어도 내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절대로 걸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적 추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택적 추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근거도 없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어떤 그 2살 난 딸을 이제 낳은 여성인데 자꾸 살이 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제 살 빼는 약을 복용을 했는데 이 살 빼는 약을 잘못 먹으면 이게 또 중국제가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 부작용이 뭔가 하면 정신착란증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살을 빼려고 그 약을 복용을 했는데 정신착란증이 온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아파트 10층에서 2살 난 자기 아이를 집어 던졌어요. 베란다로. 그 아이가 죽었지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이 보도를 들은 어떤 여성, 제가 이제 상담했던 여성입니다만 이 사람이 나도 살 빼는 약을 먹었는데 어떡하지? 살 빼는 약의 부작용이 정신착란증이야? 그럼 나는 이제 언제 미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근거도 없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부부간에 식탁에서 대화하다가도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잠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또 나를 무시하는구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잠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보 무슨 다른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또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하고는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귀가 얇은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금방 글이 쏠리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또 금방 저리 쏠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 단 음식을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 물론 단 음식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먹어서 위암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단 음식 먹으면 위암 걸린다. 나 누룽지 먹었는데 나 이제 언제 위암 걸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분법적 사고. 이건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다른 말로는 흑백 논리라고도 하고 극단적 사고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일이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행복 아니면 불행이에요. 호불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원수 아니면 친구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친구예요. 그러나 내게 못해주면 원수예요. 다시는 얼굴 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좋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좋으면 성령의 역사고 조금 나쁘면 악령의 역사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게 어렵지만 정말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 축복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에 노출된 사람들은 언어 습관도 항상 좋아, 나빠, 행복해, 불행해. 그 누구 결혼한 집에 가서 너 행복해, 불행해? 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칼로 무 자르듯 두부 자르듯 행복, 불행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어떨 때는 또 행복하고 어떨 때는 또 좀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거지. 그걸 아주 단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양극적 사고를 가지면 우리가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찰스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모든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를테면 뭐 일중독, 성중독, 무슨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그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인가 봤더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 중독에 걸린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복적 사고입니다. 반복적 사고. 자, 이 반복하는 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엔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한번 뵀는데요. 이분이 좀 특이하셔요. 그 말씀하실 때 온 얼굴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교수님 요즘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힘드시죠? 요즘 애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지요? 이러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저분이 저럴까? 나중에는 내용은 안 들리고 그걸 세게 되더라고요. 12번, 13번, 14번. 그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저 선생님이 저렇게 됐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러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엄마 젖 빨면서 이렇게 하고서 젖을 빨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반복을 하다가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본 저하고도 대화하면서 교수님 이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 학교에서 무슨 별명도 있으시겠다. 아무리 그 좋은 내용으로 학생들 잘 가르쳐도 학생들이 굉장히 주의 산만하고 선생님의 어떤 교수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은 근육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자꾸 반복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낮은 좌절 인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좌절 인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좀 어렵게 썼습니다만은 별 얘기가 아니에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참는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불쾌한 일들 많이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에요. 잘 견디는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이제 키울 때에도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다. 유아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좌절을 맛보면서 크는 게 좋아요. 근데 적절한 좌절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니까 엄마는 알 거예요. 요 정도는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일 것이다. 그거를 맛보면서 커야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부도 당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줘버리면 이 아이는 나중에 큰 좌절을 만났을 때 정신 이상도 생길 수 있고 성격도 좋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기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군목 시절에 그 탈령병들 이제 수감되어 있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탈령을 했냐? 그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탈령을 하긴 됐지만 그런 생각을 갖기까지는 성장하면서 이 적절한 좌절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좌절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대개 보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좌절을 못 견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좌절을 잘 견뎌야 돼요. 이렇게 좌절을 못 견디는 사람들은 보면 고함을 지르거나 무엇을 부신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좋지 않은 행동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경찰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참는 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표시는 뭐예요?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 추워 못 견디겠어. 더워서 못 견디겠어. 그러나 어른들은 뭐 조금 추워도 참고 조금 더워도 좀 덥구나 그리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표시가 바로 참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표시도 역시 참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측정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다 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기준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참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절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참으면 그만큼 신앙은 훌륭해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좌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의식에서 좌절을 많이 해요. 비교해 봤더니 아이고 열받네.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을 수는 있어.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 이게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별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아가씨가 공군 장교하고 연애를 했는데 결국에 실연을 당했어요. 결혼으로 꼬리를 하지 못하고. 근데 이 여성이 하는 말이 공군 장교들 말이야.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나쁜 놈이야.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하니 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특히 이제 성폭행에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 사람들은 과잉 일반화. 내 인생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이 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 고통스럽고 참 힘든 일이고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새롭게 회복하고 이제 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 내 인생 끝났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과잉 일반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소한 것 하나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과잉 일반화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과잉 일반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나 보고도 너는 항상 그럴 거야. 너는 항상 그래. 이것도 역시 과잉 일반화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뭘. 이런 말은 부모로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억울하고 이런 평가를 자주 하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기분 나빠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실.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이혼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과잉 일반화입니다. 좋지 못한 생각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로 부정적 사고입니다. 부정적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래요. 부정적 사고는 참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아주 부정적 사고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면 말끝마다 안 돼. 이걸 아주 달고 살아요. 안 돼, 못해,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본래 타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못해, 안 돼, 싫어, 나빠 이 단어를 먼저 배워요. 이 사람이 이게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자꾸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사고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액센트라 그래가지고 이 정서적인 말, 이런 말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가령 무서워. 그러면
이 무서움의 감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징그러운 걸 보고 징그럽다 생각하면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데 징그러워! 그러면 징그러운 감정이 적어도 3배 이상 더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끔찍해도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건데 끔찍해! 그러면 더 끔찍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바꾸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감사의 감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감정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입 밖에 내는 것은 이건 건강하지 못하고요. 긍정적인 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말을 자꾸 입 밖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 아론 백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봤더니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 세계를 아주 부정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나도 틀려먹었지, 너도 틀려먹었지, 인생 미래도 없지. 그러니 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났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들 다 틀려먹었어.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생각은 입 밖에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소망을 가져야 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잠언